딱히 질병이 있는 건 아닌데 속이 더부룩하고 뱃속이 부글거린다면, 기미와 주근깨, 검버섯 등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면, 몸속에 염증이 낫지 않고 끊임없이 재발한다면,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찐다면 대사장애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사장애가 위험한 이유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암, 당뇨, 고혈압, 치매 등의 질병도 대사장애로 발병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화작용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항산화, 항염, 항균 작용이 강력한 물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서재걸의 해독주스, 슈퍼유산균의 힘 등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국내 최초 자연치료의학 인증 전문의사 서재걸 박사는 대사장애의 근본 해결책으로 만병을 낫게 하는 울금에 주목합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편의 논문과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낸 울금의 무궁무진한 효능을 알려주는 이 책은 특별한 약 없이, 의사 없이 오직 울금 하나만으로 건강해지는 비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는 울금의 유효 성분과 효능, 울금 속 커큐민의 슈퍼파워, 질환별 증상별 울금 처방전은 물론 울금을 활용한 레시피와 피부 미용을 위한 다양한 울금 활용법까지 꼼꼼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병원만 찾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금가루보다 귀한 울금 한 스푼 어떨까요? 각종 만성질환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100세 건강이 눈앞에 왔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약보다 울금 한 스푼입니다. 약은 못하지만 울금은 할 수 있는 일. 제가 울금을 먹기 시작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울금 전도사가 되어 울금의 힘을 알리고 있지만 8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울금에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울금과의 인연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소화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빵이나 스테이크처럼 기름진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 항상 가스가 차고 뱃속이 부글거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커큐민이었습니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장혈관계에도 좋으며 신경계에도 좋다. 당시 제게 꼭 필요한 다양한 효능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 2번 커큐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면서 속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8년 전 어느 날 우리나라 진도에서 울금 재배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울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된다니 관심이 갔습니다. 게다가 진도 울금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강황보다 커큐민 함량이 높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울금 농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울금 가루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울금 가루차를 마시면서 가장 먼저 효과가 나타난 건 피부였습니다. 울금을 먹으면서 피부 트러블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뭘 더 하는 것도 아닌데 체중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체중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늘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커큐민의 가장 확실한 효능이 피부 개선과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울금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환자들에게도 울금을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죠. 카레가 워낙 익숙한 음식이다 보니 울금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천 편의 논문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효능이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식품이라면 당연히 시도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랫동안 소화장애로 고생하던 환자가 매일 울금 가루차를 한 잔씩 마셨을 뿐인데 뱃속이 편안해졌다고 하면 의사로서 그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하루 3번 울금 가루차를 마셨을 뿐인데 피부에 광택이 돌고 살이 빠졌다고 하니
내일처럼 좋을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울금을 먹으면서 변화되는 저 자신과 환자들을 보면서 울금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울금은 평생 함께해야 할 건강한 습관입니다. 제1장. 왜 약부터 먹을까?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걸까? 많은 사람이 소화불량을 겪는다. 밥을 먹고 난 뒤에 자꾸 트림이 나온다거나 뱃속이 부글거린다거나 얹힌 느낌이 든다. 그런데 환자도 의사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소화가 안 되니 이제 당신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는 의사는 없다. 그러나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1차적인 신호다. 불행히도 현대인은 대사 기능에 문제가 많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대사장애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결국 암도 대사장애의 결과물인 셈이다. 암이 염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제법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염증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염증은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다. 아직 병이 아닐 때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치료를 시작해야 할까? 진단명이 나오기 전 단계, 즉 아직은 정상 범위에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완치되는 것은 아니다. 당뇨로 죽지 않을 뿐이다. 죽지 않는 게 목표라면 정확한 진단이 나왔을 때 병명에 맞는 약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죽지 않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데 있다. 대사장애 단계에서는 약이 필요하지 않다. 약을 먹지 않고도 잘 먹고 제대로 소화하고 시원스럽게 배출하면 대사장애를 이겨낼 수 있다. 병이 생기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렇다면 왜 울금인가? 울금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특별한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식품이다. 소화 작용을 돕고 지방세포의 분해를 활성화해 체중 감소에 탁월하며 당뇨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외에 발표된 수천 개의 논문이 그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약을 먹을 바엔 울금부터 먹어보자. 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약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 의사들이 나서서 울금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암 환자에게 울금이나 홍삼 같은 식품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의사가 있는데 도리어 왜 울금은 안 되는지 묻고 싶다. 웬만한 약보다 효과가 빠르고 안전한데 직접 먹어보지도 않은 그들의 말만 믿고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나는 8년째 울금을 먹고 있다. 2년 전 해독의 제왕, 서재걸의 24시라는 타이틀로 TV 출연을 한 적이 있었다. 대한자연치료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의사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하루 종일 동행 취재가 이루어졌고 나의 건강 비법들이 일목요연하게 공개되었다. 단연 주목을 받은 것은 혹사당한 간의 최고의 해독 비법은 황금의 가루 울금차다라는 대목이었다.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울금을 권하면서 위염이 없어진 사람, 생리가 규칙적으로 변한 사람, 관절통이 없어진 사람, 체중이 빠진 사람 등 다양한 임상 사례를 경험했다. 수많은 권위 있는 논문들이 울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울금이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적어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울금은 우리 몸을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시킨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쓴다. 그러다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다시 약을 줄인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다른 기저질환이 있거나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하나
모든 사람에게 우선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증상은 잡을 수 있지만 몸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큰일을 보살피지 않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반면 울금은 다르다. 작은 줄기 하나, 뿌리 하나라도 수백, 수천 종류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분들이 서로 작용하여 다양한 양리작용을 펼친다. 울금은 약이 아니므로 어떤 증상을 치료한다기보다 우리 몸을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 몸 안의 기능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증상은 저절로 사라진다. 즉, 울금은 그 자체로 치료의 시작이며 완성인 것이다. 울금은 건강의 선택권을 준다. 혈액이 빨리 돌면 피 속에 떠다니는 찌꺼기들, 변이나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된다. 반면 혈액이 천천히 돌면 피 속의 노폐물이 몸속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이는 몸의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뜻이다. 즉, 피를 빨리 돌게 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피를 빨리 돌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심장과 근육이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근육이 짜주어야 피가 빨리 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심장이 약하고 근육도 부족하다. 즉, 피를 빨리 보낼 힘이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매운 음식을 먹거나 열을 많이 내면 된다. 열을 받으면 맥박이 올라가면서 순간 혈액순환이 빨라져 피가 빨리 돈다. 심장이 튼튼하거나 근육이 많거나 열이 나거나 결과는 똑같다. 이유야 어떻든 피를 빨리 돌릴 수 있다. 울금도 같은 효과를 낸다.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을 섭취하면 유산소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울금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하고 도무지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음식으로라도 보충을 해야 한다. 물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러나 이것저것 할 여력이 안 된다면 일단 울금부터 먹어보자. 울금은 약이 아닌 음식이다. 카레가 주식인 인도에서는 치매 환자와 암 환자가 유난히 적다. 세계 각국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울금에 함유된 커큐민이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론을 얻었다. 울금의 다양한 효과가 증명된 것이다. 심지어 암 극복 10개년 프로젝트에 울금이 포함되어 정책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음식만으로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울금을 권하는 이유다. 특정 성분으로 건강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고용량을 써야 할 때가 있다. 조금씩 먹어서는 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특정 성분이 내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량을 써야 한다. 그래서 식품이 좋다. 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량을 먹어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커큐민의 유일한 부작용은 설사다. 그러니 혹시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울금 용량이 과한 것이므로 용량을 줄이면 된다. 일단 먹어보고 자신에게 맞는지 실험을 해봐라.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섭취를 중단하면 바로 해결된다. 울금은 약물이 아니다. 뭐가 두려운가? 제2장 과학이 증명한 울금의 기적. 소화장의 개선부터 암 치료까지 탁월한 슈퍼푸드의 효능. 울금, 넌 누구냐? 밭에서 나는 황금이라 불리는 울금.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적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울금을 먹고 있다. 카레의 재료인 강황이 바로 울금이다. 울금과 강황은 모양과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둘 다 생강과의 뿌리 작물이고 쓴맛이 나며 노란색을 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강황이 울금. 울금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울금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19은 카레에 들어있는 노란 거라고 답한다. 얼추 비슷하다.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이라는 재료가 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마디로 강황과 울금은 본래 같은 것이다. 울금은 인도가 원산지인 강황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진 식물이다. 다만 인도의 강황과 우리나라의 울금은 자란 기후와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과 향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인도산 강황이 국내산 울금보다 색깔도 진하고 향과 맛도 강하다. 그러나 강황과 울금은 똑같은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보통 편의상 수입산은 강황, 국내산은 울금이라고 부르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강황이 아닌 울금이어야 할까? 사람들은 중국산 고춧가루보다 국산 고춧가루가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다. 강황은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안 되고 주로 인도나 중국에서 수입한다.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재배와 수확, 가공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나 역시 우리나라 진도에서 생산되는 울금을 먹고 있고 환자들에게도 국산 울금을 권하고 있다. 게다가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재배되는 울금이 수입산 강황보다 커큐민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큐민은 울금의 힘이 나오는 원천이다. 황금빛 천연 색소의 기적, 커큐민. 울금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핵심은 커큐민이다. 커큐민은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항산화, 항염 작용이 강력한 물질로 지난 20여 년 동안 7천여 편이 넘는 논문과 잡지에 커큐민의 항산화, 항염, 항균,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실렸다. 그렇다면 울금의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커큐민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식물의 노란 색소다. 카레가 노란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커큐민 때문이다. 식물의 색소는 맛과 향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외부의 환경이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보호수단이다. 즉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과 싸우는 무기가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다. 식물의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주변 환경이 가혹할수록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효과가 무궁무진하다. 인체에 유입되면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왜 인도 사람들은 암이나 치매에 잘 안 걸릴까? 아주 오래전부터 강황을 사용해온 인도에서는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강황을 지참하고 식사할 때마다 항상 복용해서 식중독이나 물로 인한 중독을 막았다고 한다. 강황으로 연고를 만들어 상처에 발랐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사용해왔다. 근래에 와서야 현대의학이 밝혀낸 강황의 항균, 소염, 통증 완화 작용 등을 그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부터 민간 치료제로 사용됐던 강황이 근래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인도인들의 암과 치매 발병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인도인의 암 발병률은 미국인의 암 발병률에 비해 7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한다. 특히 식도계의 암 발병률이 매우 낮았는데 의학계는 커큐민의 식도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커큐민은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단백질의 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부암을 비롯한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서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커큐민의 탁월한 효능이 빛을 발하는 것은 치매 예방 효과다.
인도인의 노인성 치매 발병률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정도로 매우 낮다. 미국인들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인도 일부 지역의 노인 치매 발병률은 1% 미만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커큐민이 심장과 혈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커큐민은 베타아밀로이드의 혈관 침착을 막아 치매를 예방하며 뇌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울금이 질병을 낫게 한다. 비만, 당뇨, 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좋다를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울금은 딱 어디에 좋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대사장애인데 울금이 전반적인 대사를 개선해 모든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울금의 효능은 다양하지만 각종 학술지와 논문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효능은 비만, 당뇨, 암에 대한 것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효능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가장 확실히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울금을 먹는 것만으로 체중이 빠진다. 울금을 먹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살이 빠진다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따로 운동을 하거나 식이 조절을 하지도 않았는데 울금을 먹고 나서부터 조금씩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다시 살이 찌지 않고 체중이 유지된다고 한다. 울금이 비만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다. 우선 울금은 우리 몸이 적극적으로 지방을 분해하도록 도와줘 불필요하게 살이 찌는 것을 막는다. 울금의 이와 같은 효과는 기본적으로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서 나온다. 담즙 분비가 촉진되면 지방 분해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전신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 울금이 소화 흡수를 돕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때 배출시키므로 대사율이 높아진다. 또한 인슐린을 쓰지 않고 당이나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적게 먹어도 높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연비가 높은 차로 만들어준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더 많은 열량이 소비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체중이 줄기도 하지만 다이어트 중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식사량이 줄어들면 장운동이 느려져 변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울금을 섭취하면 담즙이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가 해결된다. 비만은 동맥경화나 암, 당뇨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 울금의 커큐민이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유발물질의 분비를 억제시켜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을 치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체지방을 줄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2형 당뇨병을 개선한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의 원인이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아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져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낸다. 하지만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세포가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대사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울금이 당뇨를 개선하는 이유는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체내에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떨어지면 몸은 포도당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AMPK는 지금 체내에 에너지가 부족하니 빨리 에너지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는 효소로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에너지를 만들지 않는다. 당뇨 환자들은 이런 신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울금이 AMPK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부족을 알려 체내에서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인슐린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암과 관련된 커큐민의 효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손상되거나 위험한 세포는 주위 세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적당한 시기에 스스로 자살을 한다. 세포 자살이 일어나면 세포가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지고 우리 몸의 청소부인 대식세포에 의해 깨끗이 제거된다. 만약 손상된 세포가 자살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세포 타살이 일어난다. 죽어야 하는데 스스로 죽지 않으니 억지로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세포 타살이 일어나면 풍선이 터지듯 세포막이 터지면서 세포 내에 있던 각종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면서 이 물질들이 주변 세포에 손상을 입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암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제때 세포 자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악성 종양이 된 세포가 세포 자살을 하지 않고 계속 번식해 다른 세포까지 감염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암이다.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스스로 세포 자살을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까? 이때 울금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울금은 세포 자살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울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커큐민이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고 암의 진행과 전이를 막는 등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건강의 기본은 소화. 울금의 가장 큰 효능. 인도 속담 중에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사람은 불치병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음식을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것이 건강의 첫 번째 요건이며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하면 독소와 노폐물이 될 뿐이다. 그래서 모든 병의 치료는 소화 기능을 되살리는 데서 시작된다. 소화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내에서 부패하여 노폐물과 독소가 만들어진다. 이 독소들이 혈관으로 스며들어 온몸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혈관과 신경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여러 장기와 기관의 세포가 제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제대로 대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먹은 음식 중 흡수되지 못한 것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장에 찌꺼기처럼 남게 되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해 소화장애와 통증이 생기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증가한다. 이런 염증 물질과 독성 물질이 몸에 가득 차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두통, 복통, 만성피로, 관절염 등이 생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소화불량이 만병을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울금의 가장 큰 효과가 바로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것이다. 울금은 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지방 분해를 돕는 담즙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울금을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탁월한 해독 작용으로 혈액을 깨끗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 즉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 자연스레 해독 능력도 약해진다. 체내에서 해독 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식도, 위, 간과 췌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으로 이어지는 소화기관이 제 역할을 척척 해내야 한다. 소화의 과정에 관여하는 각각의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양분이 되어 흡수되어야 할 음식들이 독소로 탈바꿈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담즙인데 울금의 가장 큰 역할 하나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독소가 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방과 독성 물질이 만나 결합하면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등이 올 수 있고 이 물질들이 면역 이상을 만들면
류머티즘 질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울금은 위에서 소화를 잘 시키도록 도와주고 담즙 분비도 촉진하므로 결과적으로 체내에 쌓인 독소가 잘 배출되어 혈액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몸속 주치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현대인의 질병은 대개 면역력이 좋지 않아 생기는데 울금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면역력 때문에 걸리는 질병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면역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암이나 감기 같은 대사성, 감염성 질병이고, 두 번째는 면역력이 특정 상황에서 과해져 생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건선, 아토피 등의 자가면역 질환이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된다. 침에 있는 다양한 소화 효소로 버무려진 음식이 위로 내려가면 위는 위산과 효소를 사용해 음식물을 더 잘게 부순다. 십이지장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간과 췌장에서 나오는 담즙과 효소를 모아 음식물과 섞어서 소화 흡수되기 쉽게 만든다. 그 다음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 점막에 있는 육모 돌기를 통해 흡수된다. 이 과정에서 독소나 이물질이 흡수되면 우리의 면역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흡수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혈관에서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날 경우 우리 몸은 피로하게 되고 피부나 관절 등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 울금은 소화 흡수를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 유지는 물론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억제함으로써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준다. 과학으로 밝혀낸 울금의 효능 10가지. 울금은 세계 의료계에서 주목을 받는 아주 특별한 건강식품이다. 울금의 양리 성분인 커큐민에 대한 수천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울금의 효능이 검증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환자가 울금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있다. 울금은 혈액 속의 지방 수치를 낮춰 고지혈증, 동맥경화, 비만,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성인병을 예방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염증성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울금의 효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염증과 싸운다. 울금은 염증 질환과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통해 관절염, 류머티즘, 통풍 등 각종 염증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통증도 감소한다. 뇌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한다. 울금의 양리 성분인 커큐민은 뇌의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DHA 합성을 증가시켜 뇌의 영양 공급을 활성화해준다.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커큐민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 노인성 치매를 예방한다. 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암세포의 새로운 혈관 형성을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해 더 이상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해 종양의 성장을 차단하며 암이 전이되는 것을 방해한다. 소화장애를 개선한다. 울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위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되어 위가 튼튼해진다. 또한 위장의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항염 작용을 통해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위장 내 가스 제거, 복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심장을 보호한다. 울금은 혈액 내에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킴으로써 혈전을 예방하고 동맥 안에 생긴 혈전을 제거해 피를 맑게 해준다. 이 같은 작용은 고혈압, 심근경색증, 부정맥,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 동맥염 등의 만성염증을 완화시킨다. 울금의 가장 탁월한 효능이 염증을 없애는 것이다. 강력한 항산화, 항염 작용을 통해 동맥염과 같은 만성염증의 효능을 보인다. 장관 내 비정상적인 만성염증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도 효과적이다.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한다. 울금에 들어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와 노폐물,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준다. 특히 커큐민의 지방연소 효과와 혈관 청소, 담즙 분비 촉진 기능은 몸 안에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또한 피부의 색소 침착을 개선해 피부를 젊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아토피 피부염이나 여드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우울증을 막아준다. 뇌에서 분비되는 유기화합물의 분비를 활성화한다.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등의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혈압을 떨어뜨린다. 울금은 혈압과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때문에 동맥 경화와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당뇨 환자에게 커큐민을 복용하게 했을 때 동맥 경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파괴하여 알레르기와 천식 반응을 감소시킨다. 면역력이 낮아지면 대상포진, 위궤양, 암, 신장질환, 당뇨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울금은 소화 흡수를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제3장 24시간 365일 체험하는 울금의 힘. 울금의 힘 200% 끌어내는 방법.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법을 제대로 모르고 먹으면 먹은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식품으로 섭취할 때는 꾸준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독 주스를 먹고 싶지만 만들어 먹기 귀찮아서 자주 못 먹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식품이나 습관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방법을 실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울금은 가루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먹기도 편하고 활용도도 높다. 무엇보다 간편하다. 울금가루를 물에 타거나 기름에 섞거나 음식에 넣어 먹으면 된다. 특히 울금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바로 수확한 우리나라 생울금이 최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울금을 봄에 심어 초겨울에 수확한다. 열대성 작물이라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데 진도가 울금 특산지로 알려져 있다. 뿌리 작물은 기온이 내려가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해야 한다. 울금의 경우 수확은 보통 11월, 12월경에 하지만 한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으면 이듬해 1월에도 수확이 가능해 이때까지 생울금을 이용할 수 있다. 생울금은 말린 울금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아 차로 마시거나 울금청, 울금잼, 울금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중에 울금가루 제품이 나와 있긴 하지만 수확 시기에 맞춰 생울금을 구입해서 직접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울금은 늦게 수확할수록 뿌리가 영글어 색이 더 노랗다. 커큐민은 울금의 노란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으로 노랗다는 것은 그만큼 커큐민 함량이 높다는 뜻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매년 진도 울금을 구입해서 먹는다. 진도는 기온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늦게 수확하기 때문에 커큐민 함량이 높다.
실제로 진도 울금의 성분을 검사했더니 커큐민 함량이 중국 등 다른 지역보다 4%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생울금은 주로 차로 만들어 먹는다. 어슷하게 잘라 물에 넣고 끓인 다음 설탕이나 꿀을 타 먹거나 설탕과 1:1로 재워 3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 물에 타 먹는다. 생울금을 보관할 때는 랩으로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면 한 달 정도는 보관할 수 있다. 울금 수확기에만 가능. 생울금 활용법. 끓여서 먹기. 생울금의 흙을 털어내고 물로 깨끗이 씻은 후 얇게 편으로 썬다. 성인 기준으로 물 400에서 600ml에 생울금 10g을 넣어 끓인 후 마신다. 즙으로 먹기. 생울금을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믹서나 강판에 갈아서 3g씩 하루 10g 이내로 먹는다. 되도록 식후에 먹고 기호에 따라 우유나 두유와 혼합해 먹는다. 꿀차로 먹기. 생울금, 꿀, 설탕을 5:2:3 비율로 준비한다. 생울금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손질한 생울금을 밀폐용기에 담고 꿀과 설탕을 넣어 절인다. 일주일 정도 상온에서 숙성시킨 후 끓는 물에 절인 울금을 일정량 넣고 5분간 끓인다. 울금의 향을 더 진하게 느끼고 싶다면 울금의 양을 늘려도 좋다. 간편한 울금가루 1스푼.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먹기 불편하면 지속하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울금 섭취 방법은 가루로 먹는 것이다. 울금을 가장 쉽고 간편하게 먹는 방법이다. 휴대하기 좋고 보관도 용이해서 누구나 편하게 장복할 수 있다. 시중에 가루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 그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생울금을 집에서 직접 가루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으므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울금가루 1티스푼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시면 된다. 물이나 우유, 두유, 요구르트, 심지어 커피에 울금가루 1티스푼을 타서 먹어도 좋다. 울금가루를 물이 아니라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먹으면 유지방이 커큐민의 흡수를 돕는다. 특히 울금에 쓰고 아린 맛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먹으면 쓴맛이 상쇄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굳이 따로 먹지 않고 밥을 할 때, 생선을 구울 때, 고기를 삶을 때 울금가루를 넣는 방법도 있다. 울금이 비린내와 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음식의 풍미가 살아난다. 또한 방부제 역할을 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으며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울금가루 만들기. 생울금은 흙을 털어내고 솔을 이용해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한다. 손질한 울금을 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저민다. 김이 오른 찜통에 저민 울금을 넣고 20분간 찐다. 찐 울금을 채반에 넓게 펼친 후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속까지 바싹 말린다. 말린 울금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간다. 완성된 울금가루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며 사용한다. 울금은 되도록 생울금을 사서 찐 뒤에 가루로 만든다. 생울금과 찐울금은 성분 차이는 없으나 쪄서 말리는 방법이 쓴맛이 덜하고 소화 흡수율이 높다. 겨울에 금방 수확한 울금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기름과 함께 먹으면 커큐민이 더 잘 흡수된다. 커큐민은 다양한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 체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당근도 기름에 볶아 먹으라고 하지 않던가.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라 기름에 볶아야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유다. 울금도 기름과 함께 먹으면 커큐민이 몸속으로 흡수가 잘 된다. 울금이나 강황이 들어있는 카레에
후추를 뿌려 먹어도 좋다. 검은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울금을 이용하여 요리할 때는 잊지 말자. 첫째, 기름과 함께 조리하기. 둘째, 후추 넣기. 섭취량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한다. 약효가 있는 식품은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울금의 다양한 양리 효과는 커큐민 성분에 기인하므로 커큐민의 일일 음용량 30mg 내에서 울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울금으로 커큐민을 섭취할 경우 과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울금은 생강처럼 맛과 향이 강한 향신료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다. 김치를 담글 때나 생선을 조리할 때 생강을 넣긴 하지만 매우 소량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커큐민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울금으로 섭취한다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도 큰 부담은 없다. 그래도 너무 많이 먹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카레가 주식인 인도 사람들의 섭취량을 보자. 인도 사람들은 커큐민을 하루 평균 100mg을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울금의 커큐민 함량이 통상 1에서 3%니까 울금으로 따지면 매일 10에서 30g을 먹고 있는 셈이다. 울금의 안전성과 무독성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는데 사람이 하루 12g까지 섭취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다. 커큐민을 많이 먹어도 인체에 큰 문제가 없는 이유는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낮고 배출 속도가 빠르며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열을 가하면 커큐민이 물에 잘 녹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래서 울금가루를 만들 때 쪄서 말리면 쓴맛도 순화되고 체내 흡수율도 높일 수 있다. 최강의 효과를 누리려면 지금 당장 울금하라. 울금이 맛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울금은 쓰다. 쓴맛에 거부감이 없다면 먹는데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쓴맛에 거부감이 있다면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자. 대신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1티스푼씩 하루 3번만 먹으면 된다. 울금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울금가루차나 해독 울금오일로 섭취하면 좋다. 평상시 울금가루차를 꾸준히 장복하되 1년에 2~3번 정도는 해독 울금오일로 해독 효과를 누려보자. 몸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내보내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된다. 하루 3번 울금가루를 먹자. 울금을 섭취하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울금가루를 먹는 것이다. 가루약을 먹듯 울금가루 1티스푼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시거나 물에 울금가루를 타서 차처럼 마신다. 커큐민 흡수율을 더 높이고 싶다면 올리브 오일에 울금가루를 넣어 마신다. 커큐민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30mg이고 울금으로 치면 3에서 9g이니까 하루 10g 이내로 울금가루를 먹으면 된다. 커큐민은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되므로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1에서 3g씩 하루 3번 나눠 먹어야 혈중 커큐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커큐민 섭취 후 혈중 농도 최고치는 한두 시간이 지나서 나타난다. 커큐민을 많이 먹었을 때 인체 부작용은 설사 외에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섭취 용량이 나에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화장실에 가보면 안다. 배변 상태가 정상이라면 그대로 먹으면 되고 설사가 나온다면 섭취 용량이 많은 것이므로 조금 줄이면 된다. 치료 목적으로 울금을 먹는다면 조금 많이 먹는 것이 좋으므로 부작용이 없다면 1g씩 섭취량을 늘려본다. 예를 들어 3g씩 하루 3번, 9g을 2주 정도 먹다 부작용이 없으면 1g씩 늘려 4g씩 3번, 하루 12g을 먹는다.
그렇게 일회 섭취량을 1g씩 더해 하루 3g 정도 늘려간다. 기본적으로 하루 1g씩 3회에서 3g씩 3회 사이에 본인에게 맞는 적정 용량을 찾아 섭취하면 된다. 1티스푼에 울금가루를 수북하게 담지 말고 평평하게 깎아서 담으면 1g 정도다. 울금가루 먹는 법. 1에서 3g씩 하루 3번 먹는다. 용량을 늘릴 때는 1회 섭취량을 1g씩 더해 하루 3g 이내로 늘린다. 설사가 나타나면 용량을 다시 줄인다. 24시간 부담 없이 즐기려면 울금가루차. 나는 울금가루 1티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하루 3번 차로 마신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에 타서 음료 대신 마신다. 울금가루만 작은 통에 가지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 쓴맛 때문에 먹기 힘들다면 꿀 1에서 2큰술을 타서 먹어도 좋다. 좋은 꿀이 없다면 설탕보다는 현미조청을 권한다. 좋은 꿀과 현미조청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 소화에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울금은 식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섭취해도 되는데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좋으므로 식후 30분처럼 원칙을 정하거나 따로 시간을 정해서 알람을 해둔다. 100년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울금 비책. 울금 섭취 시 이런 사람은 주의하자. 울금을 먹을 때 울금 자체의 성분이나 분량 때문에 걱정할 일은 거의 없다. 다만 먹는 사람의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 일부 주의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유의점만 기억해두면 울금을 훨씬 안전하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임산부. 울금은 우엉과 마찬가지로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태반이 생기기 전인 임신 초기에는 반드시 금할 것. 그 이후에는 음식에 마늘이나 생강을 넣는 것처럼 울금가루를 조금씩 넣어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담석이 있는 사람. 담석이 심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울금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담도를 자극하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차로 가볍게 마시는 정도는 괜찮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신장에 병이 있는 사람이 울금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부을 수 있다. 따라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울금을 먹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양을 줄여서 먹어야 한다. 울금을 먹다 손발이 붓는 느낌이 들면 바로 양을 줄인다. 그러면 금세 증상이 사라진다. 위장이 안 좋은 사람. 울금이 위를 자극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울금은 필요하다. 다만 처음에는 적은 양을 섭취하면서 몸의 반응을 살핀 후 전혀 이상이 없으면 차츰 늘려간다. 울금은 먹지 않아도 효과 만점. 울금은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여 몸의 세포 조직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 상처도 빨리 낫게 한다. 염증을 억제하는 소염 작용이 뛰어나 피부에 난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고 거칠어진 피부가 매끈매끈해진다. 특히 커큐민은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며 보습과 미백 효과가 탁월하다. 울금물 얼굴 마사지. 물에 울금가루를 1티스푼 정도 풀어 2에서 5분 정도 얼굴 마사지를 한다. 피부가 맑고 매끄러워진다. 울금팩. 작은 볼에 울금가루, 밀가루, 꿀을 1티스푼씩 넣고 우유를 약간 부은 뒤 골고루 섞어 팩을 만든다. 얼굴에 바르고 10에서 15분 정도 놔둔다. 울금은 항염, 항균 효과가 있어 아토피나 여드름, 피부에 도움이 된다. 재생 효과가 뛰어나 흉터나 모공, 주름 완화에 좋다. 울금 반신욕. 생울금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썰거나 말린 울금절편을 면주머니에 넣고 온탕에 띄워
15에서 20분 정도 반신욕을 한다.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에서 윤기가 난다. 울금가루 각을. 소금물에 울금가루 1티스푼을 넣고 입을 헹군다. 항염과 항균 효과를 지닌 울금이 입속 세균 번식을 막아줘 잇몸병을 예방하고 잇몸의 염증을 완화해준다. 제4장 매일매일 즐기는 울금 레시피. 울금청. 생강이나 유자를 이용해 청을 만들어 따뜻한 차로 마시는 방법과 같다. 설탕에 절인 달달한 청이라 차로 즐기기에 제격이다. 앞에서 소개한 울금가루차가 써서 먹기 힘들다면 생울금이 나오는 12월 즈음 울금청을 만들어 넣는다. 설탕이나 꿀 성분이 보존제 역할을 하므로 안심하고 오랜 기간 먹을 수 있다. 생강청으로 만든 차보다 자극적이지 않아 노인과 아이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감기나 어깨 결림, 소화장애가 있을 때도 도움이 된다. 재료. 생울금 1kg, 설탕 혹은 꿀 1kg. 생울금은 흙을 털어내고 소를 이용해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하고 얇게 편으로 썬다. 소독한 밀폐용기에 손질한 생울금과 설탕을 넣어 잘 섞는다. 뚜껑을 덮어 밀봉한 뒤 서늘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숙성시킨다.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체에 받쳐 청만 걸러낸 뒤 밀폐용기에 청을 담아 보관한다. 숙성시키는 동안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 가스를 빼고 물기 없는 주걱으로 설탕이 잘 녹도록 골고루 섞는다. 울금밥. 건강 영양밥을 먹고 싶다면 밥을 지을 때 울금가루를 넣는다. 쌀에 노란 물이 예쁘게 들면서 울금의 향이 감돌아 별식이 된다. 울금은 익히면 쓴맛이 부드러워지고 소화 흡수도 잘 되어 커큐민을 섭취하기에 좋다. 단 울금가루를 많이 넣으면 밥이 쉽게 삭고 찰기가 없어지므로 분량 조절에 주의한다. 재료. 쌀 2컵, 울금가루 1 작은술, 물 2컵 반. 쌀은 깨끗하게 씻어 30분 정도 불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냄비에 쌀을 담고 울금가루를 푼 물을 넣어 고루 섞는다. 센 불에서 끓이다 밥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계속 끓인다. 밥물이 잦아들면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인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울금청, 울금밥 레시피를 잘 숙지하셔서 몸에 좋은 울금 섭취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약은 못하지만 울금은 할 수 있는 일. 울금으로 건강을 되찾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